애니어그램은 약 2000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후 이슬람 국가 대부분에 보급되었지요. 고대 그루나 수피들에 의해 영적 지도와 상담에 사용되었던 애니어그램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이들은 리더를 딱 두 사람만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에게만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했죠. 다른 한 사람은 지도자가 사망했을 때를 대비해 맥을 잇기 위한 존재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애니어그램은 전적으로 구전되던 비법이었죠. 1970년대에 천주교 예수의 수사 한 사람이 인도에서 애니어그램을 배우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들어와서 복원이 되고 80년 중반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90년대 와서 상당히 크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애니어그램은 히라버인데 현대 사람들한테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용어입니다. 히라버의 애니아스의 9이라는 뜻과 그라마라는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를 합성한 말입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직역하면 9가지의 무게라는 뜻이죠.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는 애니어그램을 9개의 점 또는 9개의 선으로도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직관을 통해서 사람의 무게를 보는 직관적인 학문인데 사람의 무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즉 애니어그램은 9가지 인간의 성격, 성향을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9개의 무게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각자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무거운 순서대로 구분해보면 가장 무거운 형에서 가장 가벼운 형까지 9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게라는 것은 동양의 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기의 무게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더 정확하게 구분하려면 16가지로도 구분이 가능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또 비슷한 면들이 많아 9가지로 구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9가지로 나누는 기준은 의식의 힘의 중심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사람마다 무슨 일을 하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힘의 중심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힘의 중심이 머리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심장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장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사람이 기의 무게로 생각했을 때 가장 가벼운 사람이고 장에서 나오는 사람이 제일 무거운 사람에 해당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전부 9가지로 구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이루고 있는 가장 밑바닥의 기본 성향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3번이라고 해서 똑같은 성격이나 취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다 틀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몸 전체를 이루고 있는 틀,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이루고 있는 성격의 보편적인 그릇은 같다고 보는 거예요. 찾는 방법은 각 무게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본인이 장 중심인지 심장 중심인지 머리 중심인지를 먼저 찾은 후 그 장 중심에서도 몇 번에 해당하는지 찾는 겁니다. 장형은 무게 중심이 하복부, 소화관과 복강신경총에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의 9가지 유형 중에 8번, 9번, 1번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내면에서부터 힘과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데모나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유형이 많고 공공연하게 혹은 은연중에 공격적이며 자기 영역을 요구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장형인 경우는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죠. 장 중심의 사람들은 현재에 살고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에 대해 많은 것을 희망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상당히 진지하고 진행 중인 일을 파악하는데 아주 빠른 감을 가지고 있어서 직감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냉혹한 현실을 만났을 때 질서 회복을 위해 본능적으로 대응하는 면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인간적인 면이나 개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객관적이고 원칙적입니다. 이때의 객관적, 원칙적이라는 것은 머리형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객관적, 원칙적인 것 같은 보편성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 중심의 사람들은 대개 신체적으로 체격이 튼튼하고 건장한 편입니다. 주로 담력 있고 용감하죠. 우리나라는 장형이나 심장형이 많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심장형들은 힘의 중심이 가슴에 있는 사람들, 즉 의식의 출발점이 심장과 순환기 계통에 있습니다. 체격은 동글동글한 것이 특징이죠. 심장형들은 대개 매력적으로 잘생겼고 미소와 용모가 부드럽습니다. 장형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직관적이라면 이들은 상황 파악에 있어서 직관적으로 잘 봅니다. 사람 위주로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친한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으면 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친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심하죠. 심장형의 좋은 점은 사람을 매우 존중한다는 겁니다. 항상 관심이 타인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즉 타인을 향해서 자신의 에너지가 움직인다고 표현할 수 있죠. 이들의 정신 상태는 상당히 주관적인 감각 상태에서 살고 촉각이나 미각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고 홀로 독립되어 있을 때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인식합니다. 장형은 주의가 내면과 밖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심장형은 자신의 관심이 밖에만 있습니다. 종교인으로 볼 때 심장형들은 내적인 기도를 따분하고 힘들다고 느낍니다. 이들이 만약 어떤 종교를 선택한다면 자신과 친분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들은 또한 어떤 권위나 이미지,
즉 명예에 관심이 많습니다. 장형은 내가 이 단체에서 얼마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인식하는데, 심장형은 지배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권위 있게 보여지는 것, 존중이나 존경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머리형들의 의식이 나오는 신체기관, 즉 관제탑은 뇌와 중앙신경 조직입니다. 5번, 6번, 7번 유형을 포함하는 머리형들은 두뇌에서 모든 힘이 나옵니다. 체격을 보면 몸이 허약하고 가냘픈 편이며 여자의 경우 가슴이 편편합니다. 목이 길고 빈약한 근육 발달 등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들은 모든 에너지를 머리로 쓰고 오지 않은 상황을 머리로 미리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근육으로 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찌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성격은 부끄러움을 타고 소심해서 수줍음을 많이 탑니다. 자아의 세계가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 반면 그 세계가 작은 것이 특징이죠. 원대하거나 크지 못합니다. 반면에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관찰, 분석, 비교, 대조하는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절대로 먼저 판단 분별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사와 자신이 속한 단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마음을 많이 씁니다. 머리형들은 대체적으로 전통과 관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내적인 기준이 없는 데서 오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죠. 무슨 일이 터지면 머리형은 성찰을 위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자세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쓰러졌을 때 들쳐업고 뛰는 사람은 장형이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 쓰러진 것에 대해 슬퍼서 울고 앉아있는 사람은 심장형이고, 한 발짝 물러나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앰뷸런스를 부른다든가 하는 사람이 머리형이죠. 긴급한 상황이 되면 냉정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머리형들의 모든 정보 수집 경로는 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종교 생활에서도 눈에 보지 않은 것은 믿기 어려워합니다. 기본적으로 종교를 가지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의 세계가 작고 그 작은 세계에서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차 있기 때문에 종교라든가 신이 파고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형은 명령이나 의무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이 발달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생각한 후에 행동으로 옮기는 머리형 사람들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